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볼 내용은 비트코인 급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지지선이자 저항선이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요. 그냥 이 4만 달러를 다이렉트로 뚫려버린 것이죠. 이 정도 내용은 가상화폐 투자자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저는 겁쟁이 투자자라서 이 변동성이 가장 큰 가상화폐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변동성을 키워냈죠.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는 내용이 SNL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며 비트코인이 한번 추락을 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다시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테슬라는 비트코인 구매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환경 친화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급락을 야기했고요. 이로 인해 아큰 베스트먼트에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줄 아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상승세와 하락세죠. 자, 여기서 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때문인데, 예전부터 중국은 1,2DC라고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설 가상화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엄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실 올해 6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3만 달러까지 내려오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약 반토막 정도가 되었는데요. 반토막 난 것이 4월 15일 이후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만에 반토막이 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산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면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더리움이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코인은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우선 중국의 사설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엄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를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과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하락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인출을 중단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어디 불안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로서 가상화폐 하락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심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겠는데요. 여기서 2018년 한번 살펴보면 주식 투자 인구가 2018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말에 주식 투자자 수를 조사했을 때 555만 6천 명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 말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투자로 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 주식 투자자는 약 80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자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올 1월달 이후로 코인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 역시 크게 증가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도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기적 투자처인 가상화폐 시장에 좀 더 안전한 투자처인 주식 투자 시장으로 이동이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식시장으로 넣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재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넘어가려고 했던 투자자들이 나는 주식이나 해야지, 무슨 비트코인이야, 위험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강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닐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연준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이 물가와 노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 지표들을 보고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가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 노동지표가 지난 4월달에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연준의 회의록은 물가지수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나오기도 전에 테이퍼링 논의가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높은 물가가 나온 것을 보고서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더욱더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식시장 역시 만만한 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나 이럴수록 정석 투자자들은 훨씬 더 기회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투자자들이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 투자자들이 실수를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정석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고 이 주식시장의 기본 룰이자 바탕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극적인 뉴스의 헤드라인보다는 그 뉴스에 뒤에 숨겨져 있는 숫자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당장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주 대비, 또한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등 이렇게 길게 추세를 살펴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극적인 뉴스는 순간 여러분들의 관심을 뺏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저 노이즈였던 적이 많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저희 주변에 가까이 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죠. 물론 성장이 인플레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기업들은 역시나 같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 급락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투심을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까지 살펴보자면, 투자시장 중 하나인 코인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위험자산, 거부감이 들어 단기적으로 투심이 위축되어 빠질 수 있으나, 결국은 코인시장에서의 투자자 유입까지 더 들어와 저희 주식시장에서의 자금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주식시장장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